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요 감소,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가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적인 케이스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 목표는 한 180만 대까지 줄였습니다. 2026년은 360만 대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매년 연평균 27%씩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경우 EPS는 11달러 16센트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볼게요. 2026년 360만 대, 이거를 그 다음에 성장률도 더 줄였어요. 성장률도 15%까지 줄였습니다. PER도 30까지 낮췄어요. 그렇게 됐을 때 2026년 주가는 335달러가 됩니다. 할인율은 아까 노멀 케이스랑 똑같은 31.5%를 할게요. 335달러를 31.5%의 세제곱으로 나누면은 현재 지금으로부터 1년 후까지의 목표 주가는 대략 147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주가가 17% 정도 더 상방인 거죠. 요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수적인 수치예요. 일단 이 베어케이스를 보시면요. 이 기대 수익률 27%, 그러니까 할인율 31.5%란 거는 대기업에게 매기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할인율은 아까 애플 몇 %였어요? 13.5%.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 할인율은 굉장히,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매기는 금리죠. 내가 테슬라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매기는 금리입니다. 그게 31.5%란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정도의 할인율은 일반적인 대기업에게 매기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PER 30은 이 테슬라 같은 고성장주에게는 약세장이 끝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PER이다. 분명히 나중에 아니 어떻게 테슬라가 PER이 30 밑으로까지 갔었지? 지금 30 밑이죠? 어떻게 테슬라 PER이 그때 30 이하로까지 갔었지? 하는 날 반드시 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어떻게 과거에 그랬지 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그때 가서야 어떻게 그랬지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30 이하의 PER, 그 다음에 나중에 주는 이 30이라는 PER도 만약에 강세장이 온다거나 하면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PER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심리적 감정에 의해서만 거래를 한다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저평가될 수도 있고 고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주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래 내재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을 알고 있고 시장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그거보다 훨씬 적다면 거기서 안전 마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가격의 차이만큼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 가격의 차이만큼 안전 마진이 발생하면서 투자의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암울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기업 가치, 미래의 확고한 비전이죠. 이것을 보는 사람만이 이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멀쩡히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껏해야 3년에서 4년 정도 앞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다수의 대중은 이거를 안 하거나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이 주가, 요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 4년을커녕 1, 2년 뒤도 알 수가 없거든. 물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는 없지만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적어도 주식 투자는 아니고 성장주 투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저주 투자는 요 갭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가치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요 가격 변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당장의 현실이 아무리 가혹해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가 상황, 밸류에이션을 훨씬 파괴한 저평가, 그리고 온갖 뉴스에서 맨날 일론 머스크 욕하는 소리, 맨날 비관적인 소리, 뭐 내년에 전쟁이 더 이어진다, 뭐 어쩐다, 내년에 뭐 다시 유가가 상승한다, 어쩐다, 부동산 폭락한다, 이런 죽을 듯한 이런 가혹한 현실에서도 가치를 분명하게 보고 내가 보고 있는 그 가치를 비전으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대다수의 95%의 대중에는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을, 제가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걷는 사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 비전이 존재하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미쳐. 전쟁, 일론 머스크, 트위터, 주가, 이것만 미쳐.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고 앞에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올곧게 갈 수 없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도 앞서갈 수 없죠. 언제까지고 그런 대중의 무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가 아니라, 적어도 성장주 투자는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구매력의 상실이 발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능가하는 소득을 통해서 더 열심히 벌어서 구매력을 비축해 두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성장주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득의 큰 증가를 위해서는 현재를 희생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입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 그럼 안정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당장의 안정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에도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란 거는 초기에 투자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데 초반에는 성과가 없거든. 그리고 나중에도 성과가 있을 거란 장담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론 그런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저라면 볼 것도 없이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편단이에요.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스스로도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나 스스로도 비전이 없다면 그거는 절대 그 목표는 절대 현실화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이미 비전이 없는데, 목적지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화되겠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안 찍혀 있는데 그냥 가면 어디로 가겠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은 없어요. 절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스스로 자신이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소득이 크게 증가할 일도 없고 투자로 부가 크게 증가할 미래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그렇게 될 거라 믿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목적지가 없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겠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죠. 조건이 갖춰지고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결과가 먼저 있고 조건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자질을 갖추고 나서 그에 맞는 결실이 따라오는 거지, 투자가 잘 된 다음에 주가가 떡상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주식을 팔겠죠. 차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되더라도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2022년 아마 마지막 라방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 다 바쁘실 거니까 라방 못 보실 거고, 저도 약속이 있다 보니까 라방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어떻게 보면 송년회 라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거의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주식시장은 끝까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2022년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모든 분들에게도 힘든 해였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랬지만 굉장히 힘든 해였던 거는 맞고요. 2022년이 그만큼 이제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하지만 겨울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겨울이지만 분명 봄은 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이 컸던 만큼 나중에 기쁠 일도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올해 자산들이 하락했다고 해서 2022년이 무슨 시간 낭비했다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평가가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2022년은 그냥 시간 낭비했네, 그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의 그릇 얘기 항상 했죠. 부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쩌다 호황이 와서 돈이 넘쳐 흘러들어와도 결국 다 흘러 넘칩니다. 반면 부의 그릇이 큰 사람은 건기가 와서 지금은 물이 메말랐더라도 결국 우기가 오면은 다시 가득 찹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아마 모든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최고의 무용담이 될 겁니다. 너 2022년에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예전 리먼 브라더스 얘기하듯이, 닷컴 버블 얘기하듯이 최고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한 해가 될 거고, 그만큼 우리의 그릇을 키운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더 커진 그릇으로 나중에 오래 고생한 것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성과를 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뭐 언제일 거다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2023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2022년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해였던 만큼 2023년은 이 운세가 대흉에서 대길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운세를 안 믿는데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강제적으로 들었던 그 운세가 2023년은 저의 경우에는 대길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2023년에 2022년 힘들었던 만큼 운세가 완전히 바뀌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